안녕하세요. 세무부인 스타텍스의 윤현웅 대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차량을 사고 팔 때 주의점이라든지 세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을 매각할 때 세금 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하나요? 차량을 매각할 때는 내가 병원에 등록해서 경비 처리를 하고 있던 차량이다라고 하면 차량을 매각할 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해요. 만약에 일반 과세자였다라고 하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고, 면세사업자였다라고 하면 부가세가 붙지 않는 계산서를 발행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주로 중고차 매매상일 거예요. 왜냐면 내가 차를 팔고 이제부터 걸어 다니겠다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다른 차량으로 교체할 때 이제 파는 거거든요. 그때 딜러사에서 중고 매매상이라는데 이런 데를 소개시켜줘요. 그래서 적정한 가격으로 이제 할 수 있게. 그런 데들은 상대가 법인이기 때문에 매입을 받아야 돼. 지출을, 나에게 돈을 줄 거잖아요. 매각 대금을. 그럼 양수 대금을 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증빙을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계산서든 계산서든 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그냥 동생한테 팔았다 또는 친구한테 팔았다 해도 원칙적으로는 내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업용으로 쓰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넘기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도 상대에게 발행을 해야 돼요. 그럼 상대방은 사업자 번호가 없는데요 라고 하면 원래는 주민번호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내 사업자 번호 쓰고, 그 다음에 사는 사람은 그냥 개인 근로자다 라고 하면 상호 대신 이름이랑 주민번호를 해서 원래는 발행을 해야 돼요. 이렇게 발행할 때 주의점이 하나 있다면 전자 형태로 발행을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뭐냐면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는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할 때는 전자계산서 이렇게 발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한 몇천만 원 팔면 몇십만 원씩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전자계산서 발행하는 게 좀 번거롭고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어렵지 않아요. 사업자 통장에서 인터넷 뱅킹 들어가면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제일 흔하게 아는 인증서가 은행용 인증서, 그 다음에 범용 인증서 두 가지잖아요. 근데 인터넷 뱅킹에서 기업 뱅킹 들어가면 인증서 종류가 하나 더 있어요. 세금 계산서용 공인 인증서. 근데 원장님이 들어가셨는데 여기 세금 계산서용 공인 인증서가 안 보이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개인 뱅킹으로 잘못 들어간 거예요. 내가 기업 뱅킹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으로 만든 통장, 그걸 기반으로 한 기업 뱅킹으로 들어가시면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용 공인 인증서가 제목이 뭔가요? 뭐를 검색해야 나오나요? 했는데 세금 계산서용 공인 인증서가 정확한 명칭이에요. 딱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정확히. 4,400원짜리예요. 4,400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건가요? 그 범용 인증서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물어보시면. 세금 계산서용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거를 발행 받아서 본인이 발급하셔도 되지만 좀 번거로우면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서 발급 대행해달라고 하면 금방 발급해줘요. 그럼 어렵지 않고, 공인인증서 넘기는 게 찝찝하다, 이걸로 뭐 할 수 있나 하는데, 전자세금 계산서용 공인인증서는 용도 제한용이에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이외에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 그냥 자기 세무 대리인이면 담당자에게 그냥 부탁하셔도 크게 문제 없이 금방 발행합니다. 이거 4,400원이면 될 걸 우리가 가산세를 50만 원, 60만 원 물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절차도 간단하고 해서 그런 것들은 그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 매각 대금은 세금으로 과세되는 건가요? 엊그제 어떤 원장님이 전화하셔서 중고차를 한 1년 만에 파시나 봐요. 8천만 원에 파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나요? 면세사업자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원장님이 그러면 세금 많이 나오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1억 정도에 산 거거든요. 감가상각을 하고 난 후에 장부가액이 아직 거의 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금액을 8천만 원에 파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8천만 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그게 매출로 그대로 잡혀서 내 소득이 8천만 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 샀냐, 그 감가상각하고 남은 장부가액과 내가 지금 발행하는 8천만 원의 차액, 요 차익을 과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익이 거의 없었겠죠. 금방 팔았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원장님들이 8천만 원, 5천만 원, 4천만 원 세금에서 발행하더라도 그대로 세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의 장부가에 얼마짜리를 얼마에 팔았다, 그 차익, 양도 차익하고 비슷해요. 그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도 차익만 과세된다. 반대로 내가 8천만 원에 팔았는데 장부가액은 9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1천만 원 손해보고 판 거잖아요. 1천만 원이 처분 손실로 경비 처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발행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비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차량을 다시 구매하려고 할 때 주의사항 있을까요? 새로운 차량을 구매할 때는 보통 경비 처리할 목적이니까 차량 소유주는 당연히 원장님 명의로 해야 돼요. 간혹 가다가 사모님 명의로 하고 이걸 병원에다 등록할 수 있느냐, 경비 처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명의로 렌트카든 리스든 원장님 현금 구입이든 간에 전부 다 원장님 명의로 사셔야 되고, 두 번째는 보험을 좀 유의하셔야 되는데, 차량이 한 대다 라면 크게 상관할 거 없습니다. 그냥 아무 보험이나 들으셔도 돼요. 근데 한 대를 초과하는 두 번째 차량, 세 번째 차량, 네 번째
차량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기준이에요. 두 번째 차량부터는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요.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차량 자체가 경비 처리가 되질 않아요. 감가상각이든 기름값이든 차량 보험료든 경비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필히 임직원 전용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장님들 그런 거죠. 아, 부인이 탈 건데 임직원 전용보험으로 가입해서 이거 경비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안 되죠.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접촉사고라도 나면 임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보험을 안 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보험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모님이 타시면 안 되겠네요. 당연하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임직원 전용 보험 제도라는 게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임직원 전용 보험에 대해서 그 차량을 탈 때 우리 직원이 아닌 배우자가 만약에 그 차량을 탔다가 사고가 난다 그러면 무보험이라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좀 염두에 두시고 차량을 운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받으셔야 돼요. 꼭 안 받아도 경비 처리는 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자산이 증가하거나 경비를 지출했다고 매년 재무제표를 구세청에 보고를 하는데 자산 증가나 우리 경비 지출이나 동일하게 보거든요. 자산을 살려 그러면 돈이 나가야 되니까 내가 증빙을 받지 않은 어떤 자산 증가가 뭐 5천, 1억 이렇게 증가했다 그러면 이건 가공경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데이터로 전부 다 체크가 되거든요. 사업용으로 쓰려고 차량을 산 게 확실하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게 원장님의 세무 관리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취등록세 영수증이 좀 간혹 누락되는데 취등록세 영수증도 경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차량 취득할 때 발생한 그런 세금도 영수증을 같이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거 내가 직접 낸 기억이 없는데 라고 하는데 보통 딜러들이 내요. 그리고 청구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딜러들한테 얘기해서 취등록세 납부를 했으면 그 영수증 나한테 이미지로 휴대폰으로 좀 전송해 달라 이렇게 해서 좀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을 구입해서 경비 처리할 때 경비 처리가 연간 800만 원밖에 안 된다는데 그렇다면 비싼 차를 구매할 필요 없이 적당한 가격대에 차량을 사는 게 좋은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차량을 구매할 때 경비 처리가 연간 800만 원이라는 기준은 감가상각 기준이에요. 감가상각만 그런 거고 감가상각 이외에 무슨 차량 관련 무슨 경비가 있냐? 차량 보험료가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있고 그다음에 기름값이 있을 거고 수리비가 있고요. 굉장히 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금액들 다 포함해서 연간 1,500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경비 처리가 되고요. 물론 이제 지출이 1,500이 안 됐는데 1,500까지 해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차량 운행 일지를 안 써도 1,500까지는 보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1,500 이상 썼을 때. 만약에 차량 운행 일지를 쓴다라고 하면 1,500 이상도 받을 수 있어요. 감가상각은 여전히 800에 묶여 있어요. 하지만 내가 사고가 나서 차량 수리비만 한 2천만 원 들고 기름값이랑 보험료랑 해서 총 연간 지출한 게 4천만 원이었다라고 하면 감가상각은 800으로 그냥 끝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차량 운행 기록부를 썼을 때 사업용 운행 비율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감가상각 제외하고 연간 4천만 원을 지출했는데 운행 기록부를 보니까 총 1년에 10,000km를 탔어요. 근데 9,000km가 출퇴근이라든지 학회 참석이라든지 사업과 관련된 거고 10%만 내 개인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 4천만 원 중에 90%, 3,6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경비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아까 그 1,500 기준은 차량 운행 일지를 안 썼을 때, 이 기록부가 없을 때 얘기고요. 차량 운행 일지 쓸 때는 1,500을 넘어서도 경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800만 원 기준은 감가상각만 따로 떼어놨고, 그거는 내가 1억짜리 차를 사든 10억짜리 차를 사든 연간 800입니다. 정해져 있고, 비싼 차를 사면 보험료도 비싸고 다 비싸지잖아요. 자동차세도 비싸지고, 기름값도 비싸고, 고급유 넣어야 되니까. 수리비는 당연히 비싸지고. 이런 것들은 필히 차량 운행 일지를 쓰셔가지고 차량 운행 기록부대로 우리가 사업용에 많이 사용해서 퍼센트를 올린 다음에 경비 처리해 나간다면 상당 부분이 경비 처리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감가상각에 대해서도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 800만 원이 영원히 800만 원이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1억짜리 차를 샀는데 보통 감가상각 5년이거든요. 그러면 연간 800만 원까지 했고 5년 하면 4천만 원밖에 감가상각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1억짜리 차를 샀는데 4천만 원까지밖에 감가상각이 안 되니까 6천만 원은 안 되는 거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 6천만 원은 5년이 다 끝나고 6년째부터 800만 원씩 이 추인이라고 해서 경비 처리가 돼요. 내가 계속 이제 타고 있으면 경비 처리가 해마다 800만 원씩 추인이 됩니다. 예전에 안 해줬던 거 6년째 해줄게.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무조건 안 해줄 거야가 아니라 급속히 감가상각 첫 해, 두 번째 다 해버리고 끝내는 거를 막으려고 길게 늘여놓은 거예요. 그게 800이고요.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5년 800만 원씩 계속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나는 5년까지만 탈 거야. 그리고 팔 거야. 그러면 손해 아닌가? 6년째, 7년째, 8년째 계속 800만 원씩 추인을 해준다고 하는데 나는 5년까지만 타고 팔 거기 때문에 나는 그 혜택
못 받잖아 라고 얘기하실 건데 그건 또 그렇지가 않아요. 1억짜리 차를 5년 동안 타고 4천만 원에 팔았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800만 원씩 5년 동안 4천만 원 감가상각을 했기 때문에 1억에서 4천만 원 빼면 세무상 장부가액은 6천이 남아있는 상태로 보시면 돼요. 내가 6천짜리를 4천에 팔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손해를 2천만 원 보고 팔았잖아요, 세무적으로. 그러면 2천만 원이 처분 손실로 해서 경비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계속 타다가 파는 거랑 내가 5년만 딱 타다가 파는 거랑 뭐가 유리해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실제로 지출하거나 손해본 만큼만 경비 처리가 되는 개념이에요. 내가 5년 타고 딱 판 게 아니라 6년 타고 팔았다. 그러면 감가상각은 아까 5년 동안 4천만 원 된 상태에서 6년째에 8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추인돼 갖고 800만 원도 인정받았겠죠. 그러면 4,800만 원 경비 처리한 거잖아요. 6년까지. 그러면 세무상 장부가액은 얼마가 되냐면 6천이 아니라 우리 1억에서 4,800만 원 그 감가상각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세무상 장부가액은 5,200만 원이에요. 5,200만 원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있는데 내가 1년 뒤에 얼마에 팔았느냐의 차액분이 처분 손실이나 처분 이익이 잡히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아주 클리어하죠. 내가 1억을 주고 샀기 때문에 나는 계속 끌고 가면 1억을 전에 언젠가는 경비 처리 다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간에 4천에 팔았다 라고 하면 어찌됐든 간에 감가상각비와 처분이익, 처분 손실을 포함해서 6천만 원만 경비 처리 돼야 되잖아요. 감가상각비 추인과 처분이익, 처분 손실 간의 관계에 의해서 딱 그만큼만 경비 처리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주머니에서 나간 만큼만 경비 처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아까 우리 사업에 사용한 비율이 있잖아요. 90%, 뭐 80% 이렇게. 이거는 다 100%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거고 내가 사업상 사용한 부분이 50%야 라고 하면 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에 딱 반으로 잘라갖고 딱 그 정도만 경비처리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가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그 비율 차량 운행일지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 비율 자체는 아예 영원히 경비 처리가 안 되는 금액이니까 논외로 하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네,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은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셔서 비율이 높을수록 좋겠죠. 네, 그런 점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